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지금 이제 K배터리 캐즘의 승자가 될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하는데 반도체, 뭐 2차전지, 바이오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배터리 정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 사실 이런 거죠. 트럼프 이슈 외에 뭐가 있나. 사실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런 이슈가 그렇게 없어요. 그 보면 테슬라가 뭐 트럼프가 올라간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알버말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한국만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또 생각해 보면 또 빠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쨌든 실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미리 좀 빠져준다. 그렇게 봅시다. 최근에 보면 리튬 가격 하락에 뭐 특별히 나쁜 게 있냐. 근데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뭐 다 나쁜 거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정적이다. 추가 하락이 그때 추가 하락은 안 할 걸로 봤는데, 그리고 이제 선물하고 최근에 이제 선물이 많이 도는데 이제 현물은 조금만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라기보다 지금 바닥을 그냥 긁고 있다 정도.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 이또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인 게 미국 GM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한국 금투세 이건 계속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나쁜 쪽으로 가는지 좋은 쪽으로 가는지 결판이 나겠지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K배터리 입장에서 종목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리튬 선물이죠. 바닥을 찾느냐, 찾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때도 이제 올랐다가 여기 보면 7359 이게 707이죠. 선물이 조금 더 낮아요, 가격이. 자,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일단 GM이 어제 많이 올랐죠. 여기 지금 보면 리비안도 1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 찾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가시 기업들은 지금 이제 GM 같은 기업들은 이제 턴하는 입장이고, 테슬라는 또 입장이 조금 다 바뀌어요. 뺏기는 입장이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트럼프를 미는 건지 뭐 그런 의도다, 뭐 그런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혼자 먹겠다, 혼자 먹겠다라기보다 이익을 독차지하겠다,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자동차업이 정치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미리 있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양극재 기업들 중에 지금 이제 중국이죠. 롬바이라는 기업.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 폴란드에도 공장을 인수해서 한다는 게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러니까 다른 애들 거를 사실 이제 양극재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던 기업 아니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서 유럽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오늘 보니까 LG와 롬바이 특허 소송 한다라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이용도 하고 막기도 하고, 한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롬바이 폴란드 공장도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이 전기차를 실제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도시에서의 배기가스 배출량이에요. 도심이거든요, 도심. 이게 이제 베이징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거를 계속 강조가 돼야 되는데 어느 때 이게 이제 빠져버렸어요. 도시에 지금 온도 올라가는 것도 자동차 열기 어마어마하잖아요. 전기차는 열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한국에서는
음. 지금 파리 도시 배기가스 배출량 엄격히 제한 계속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 도심화가 되면 이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뭐 서울에 사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솔직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자, 유럽 전기차 판매 관련해서 9월 자, 하이브리드 12.3%, 9월 YOY, BEV 13.9%, PHV가 조금 빠지네요. 가솔린 마이너스 18%, 디젤 23%. 여기서 사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디젤입니다. 디젤은 완전히 소멸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기차가 YOY 이렇게 써야 될 게 아니고요. 디젤이 사라진다. 가솔린 18%입니다. 숫자 보십시오. 20만 대, 30만 대인데 하이브리드는 뭐 어정쩡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PHEV까지 합하면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하이브리드 전성시대가 맞는데 실제 이 하이브리드를 타면 BEV로 넘어가는 거고 가솔린은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다. 빨리 이거를 넘기려고 하면 아까 그 프랑스 같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GM 이야기를 할 건데 전기차 만들다 보면 전기차가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차예요. 하이브리드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죠. 현대도 가능한 거고. 그게 가능한 자동차 기업은 살아남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야지,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중국 외에서. 이 핵심입니다. GM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현대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GM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MBU의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대부분 공개가 된 내용이고 일부 제가 이제 지금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보면 보여집니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이제 밑에 유료로 이렇게 선을 긋는데 다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정리하는 축입니다. 제가 워낙 자료가 많아서 어떤 제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이제 쌓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가공해서 이 프리미엄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데이터는 많지만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GM 전기차 이익 증가 추세 여기 보시면 23년 3분기 쭉쭉쭉 하다가 24년 3분기 팍 튀었죠. 지금 여기서부터 1, 2, 3분기부터 EV 세일. 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가져온 건데 경쟁사로부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고 이 경쟁사는 테슬라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 이제 GM은 특히 전기차 부분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배터리 가격이 싸져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싸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됐다. 이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전에 리튬 가격 폭등한 거는 비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서서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상황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리튬 탈중국화를 안 하면, 중국한테 지금 제조업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문제점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자, 테슬라가 지배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부투 하고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 프리미엄을 독식했으나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GM 같은 회사가 나오면 안 된다. 트럼프한테 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테슬라 밸류체인, 그러니까 사실 LG엔솔 같은 경우 GM도 돼야 되고 테슬라도 돼야 되고 뭐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전체 방향으로 보면 전기차가 커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전기차가 아예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독특한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인데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은 트럼프가 당선된 것처럼 보이죠. 25년에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성 40억 달러, 2조, 4조의 수익성이 예상된다. 25년에. 이게 아마 FOMC 그 보조금도 일부 반영이 될 걸로 보여요. 이 배터리도 투자가 돼 있으니까 LG엔솔하고 지금 일부 나눠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여기 AMPC가 있죠. 그리고 이 전기차 생산을 안 하면 그 벌금이 있는데 그걸 테슬라가 다 먹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 와야 되는 거죠. 배터리 팩 원가, 요게 이제 K 배터리와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자, 배터리 팩 원가를 낮추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또 LFP가 들어오는데 자, 이 LFP도 어떻게 될지 일단 출시될 걸로 보이는데 자, 중국산을 쓸 건지 만들 건지 요게 이제 K배터리 LFP 양극재라든지 K배터리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건지 요게는 아직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부분도 아주 뭐 썩 중국 기술을 가져와서 미국에 살 수 있을지 이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기 지분법 이익이 나오죠. 얼티멈 셀 3천억 달러 저렇게 돼 있고 24년 북미 20만 대 생산 도매 목표 유지한다. 이 초기에 20만 대 안 된다 뭐 어쩌 이런 이야기 많았었죠. EV 변동이 흑자 전환 목표 유지 4분기에 빠르죠. 25년에 EV EBITDA 개선 목표 유지, 배터리 팩 비용 절감, 이 배터리 팩 비용 절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세대 볼트 출시 목표, 에스칼라이트, 옵티큐, BGTQ 출시 예정, 이제 신차에 대한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어떻게 해서 이제 배터리 팩에서 배터리에서 그 이익이 났느냐. 스케일 램프 여기 보면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추가 늘어나서 또 낮아졌다. 60 뭐 킬로와트당 60, 30 이렇게. 여기 보면 Pure Large Module and Chemistry 여기 끝에 보면 LFP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어쨌든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셀2 팩입니다. 셀2 팩을 구현하기 위한 거. 거기에 이제 좀 각형이 좀 유리한 부분. 그래서 이제 LG엔솔하고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거. LG엔솔이 각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 SDI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죠. 그 부분이 있고 여기에 양극재 LFP가 중국에 걸려 있는데 양극재도 한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배터리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각형 LFP예요. 근데 이 미드니켈로 LFP 양극재 가격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요 강물 시나리오 보면 요거 이제 제가 검증을 좀 할 건데요. 여기 보면 LFP 양극재 비용 12.8하고 NCM 613하고 12.8 동일하잖아요. 근데 여기 CTP 하면, 그러니까 NCM 613도 CTP로 하면 가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LFP CTP가 조금 더 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LFP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26년 정도의 이 빅뱅이 일어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각형 미르니켈, 이 망간계죠. 이 니켈 가격이 떨어지고 리튬 가격이 다소 오른다면 이 가격이 뒤집힐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GM 사례, 손익분기점을 이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배터리 기업들은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확대되겠죠. LG도 마찬가지고 SK온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씩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GM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래하는 기업 중에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기업도 생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자,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전동화가 문제가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멤버십 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있고요. 좀 더 이 캐즘에서 승리할 종목들을 선택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영상이라든지 텔레그램으로 안내를 해드리니 자,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